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선점해서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전북도청 등 도내 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따른 파장을 짚어보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과연 막을 수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민병과 참여연대가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발표한 이후 가뜩이나 부동산 폭등으로 들끓던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해요. 자, 이 자리에 김담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함께 하셨는데요. 시민단체가 지켜보고 있는 LH 투기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간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온 그 전국이 국민이 투기의 광풍에 휘몰아쳐 있는데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에서 간간히 저희들도 제보를 받기도 해요. 하나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투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는 투기였으나 어떤 LH 건 같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등등의 위법성 문제는 실제로 등본도 떼봐야 되고 실제 소유주 자금의 흐름 이런 문제가 겹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민병과 참여연대 조사에는 그 제보가 집원 내지 실명들이 정확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태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법을 위반해서 투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조사 대상 대비 결과가 축소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제보도 간간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에 앞서서 이미 지난해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LH 내부 게시판에 부패 이런 걸 신고하는 게 있었는데 이미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올라왔는데 LH가 이런 사항들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온 문제가 있었다고 또 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자,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도 자리에 함께 했어요. 자, 관련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북경찰청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전직 LH 전북본부장 출신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이 토지나 주택에 관련된 미공개 정보로 이제 LH의 임직원들이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지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만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방지 시스템이 허술했구나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왔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면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 미공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전수 조사를 해야 이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또 전북지방변호사회 홍민호 법제이사도 자리하셨는데요. 자, 홍 변호사님. 정부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출범을 시켰잖아요. 신고센터도 가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밝혀진 그 투기 의혹 대상자는 어느 정도고 전북 지역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합동수사본부의 지금 조사 발표에 따르면 이제 지난 17일 기준으로 37건의 이제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관련 대상자는 약 198명이다.
있다라는 건데요. 이 중에 전북 지역 대상자는 총 7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이 7명은 이제 LH 전 직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천의왕본부가 지금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이제 지점인데 이제 거기 이제 수사 대상이 총 8명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전북 지역 본부가 7명이라는 것은 좀 생각보다 좀 많은 숫자인 것 같아서 좀 도민들의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전북 지역은 서울 신도시 개발과는 관계가 좀 없고 사실 전북 지역에서는 그렇게 뭐 개발이 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전북 지역에 LH 직원들이 연관이 많이 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잠깐 말씀 나오신 것 같이 그 지난주에 이제 전북 LH 본부장을 지낸 그 LH의 그 고위 관련 이제 간부가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유서를 좀 살펴보니 이제 본인이 2018년, 19년에 이제 전북 지역 본부장을 지냈던 시절에 이 과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는 좀 의미심장한 말을 좀 남겼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았을 때 이제 2018, 19년도에 이 전북 지역에서 근무를 했던 자들 이제 직원들 간에 어떤 좀 모종의 이제 거래나 어떤 좀 불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규 대표님. 네. 자, 이번 사건이 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LH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그 조직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는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개발 정책 정보를 최전선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LH잖아요. 일단은 이런 그 신도시가 개발될 때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실무적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계획하는 곳이 LH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로 또는 뭐 지금 농지가 상업농지로 변하고 기타 등등 이 토지 이용 계획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곳이 LH인데 결국에 그 정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혹 내부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단히 이건 공분을 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하나 보통 뭐 증권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LH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개발 대상지에 토지를 매입하다든지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이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죠. 네, 그래서 아까 김민아 사무처장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사무처장님. 네. 자, 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전북도청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도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발 예정지에 과연 공무원이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가족이 했느냐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조사 결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저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대응을 해왔는데 그마저도 국민의 관심이 좀 멀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쇠퇴하면서 도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저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토지나 주택은 국민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입니다.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국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LH가 자기네들이 사익을 취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수십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체 감사, 이 셀프 감사의 결과 역시도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청이나 시청, 군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 조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어떻게 의지를 보여주고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이며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를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남규 대표님. 네. 저희가 그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자치단체 아니면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직책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되고요. 국회의원은 이제 국정감사, 지방의원은 행정감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의 흐름 또는 여러 가지 행정 정보를 미리 받아서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고요. 그 권위나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4급 이상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 의무화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까지도 확대하되 특히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까지 그 보고하도록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요. 이제까지 시민사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제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거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게 국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왜 이걸 안 했겠습니까? 즉 불편하고 나중에 이런 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차단되거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뤄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몇 명을 이번에 그 조사, 수사해서 처벌하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제도적 어떤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난 김에 건물을 새로 짓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홍 변호사님. 네.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자, 과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였느냐 아니면 공공연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했느냐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범죄가 성립이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설사 이렇게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처벌이 어떻게 되고 또 그게 밝힐 수가 없다면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 내부 정보가 투기로 이어졌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좀 밝히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게 꼭 내부 정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정보였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형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이 투기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고 이제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익을 환수한다 내지는 뭐 인사상의 처벌을 한다라는 거는 이 형벌의 관점하고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일단 이 첫 번째로는 이 인과관계 내부 정보와 투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 제도가 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분들을 지금 우리가 소급을 해서라도 지금 입법을 도입을 하고 이거를 소급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인데 다만 이거는 이 헌법이나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세무 또 재산에 대한 환수 그리고 이런 형벌에 관해서는 이 소급 입법을 엄격하게 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가 또 하나의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일벌백계 해서 반드시 이제 그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관련된 분들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를 따지면서 이것이 어떤 사법으로 갔을 때 사법의 영역으로 가서 재판을 진행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나중에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이런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징계를 엄격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상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과 대안을 지금 이 시기에 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징계 몰수 또는 추징
법을 만들어도 소급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현행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최고가 7년 이하 징역에 7천만 원 벌금 게 있어요. 뇌물을 받거나 그 내부 정보를 그렇게 해서 뇌물을 받거나 하면,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업무상 비밀이 아니어도 업무 관련성만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출도 아니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뭐 어떤 형태든 징계를 받겠죠. 그러나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 국민의 어떤 공분에 비하면 법적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위법성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불법 이익을 과연 환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세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토론을 좀 더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자, 먼저 김남규 대표님. 이익이 없으면 투기가 없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불법 투기에 대한 이익은 뭐 환수 또는 몰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투기와 투자의 경계선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개발 행위를 하는 관련 그 LH라고 하는 이 조직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또는 내부 정보를 흘렸느냐, 또는 이거 뭐 일반적으로 차명 그 부동산 거래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건 이 공직자 윤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이제 일반 법인데, 요 정도 범위 가지고 현재 만연해 있는 그 LH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환수하고 이익을 환수하고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자, 홍 변호사님. 자,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해도 내 이익이 뺏기지 않는다면 불법 투기는 상당히 큰 또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건가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뭐 3배에서 5배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김남규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3배에서 5배를 이제 환수하려면 이제 또 그만한 이 투기꾼들의 이제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재산이 이제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사전적으로 좀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공공택지법은 지금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걸 정보를 누설하는 자는 지금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 정보를 제공받은 자들이 이제 즉시 이것을 뭐 신고한다거나 이제 내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이들도 같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좀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공직자윤리법상에서는 이 징계를 이제 공직자가 이제 윤리를 위반하면은 징계는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형법적인 처벌이 지금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충돌법을 좀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좀 입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법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네. 듭니다. 자, 김민아 사무처장님. 네. 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LH 사태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 일단 비위 관련자들을 해고를 할 것이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은 그 불법 해고라고 해서 또 소송을 할 거고 못 받은 월급, 퇴직금 다 받고 위안부야 될 것이고 결국은 잊혀질 것이다라는 네. 그런 뭐 조소 섞인 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무원 비위나 뭐 정치인 비위 관련해서 사실은 징계나 처벌 수위가 뭐 송방망이 처벌이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결의를 다지더라도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관련 법에서 이게 진짜 불법이었는지, 그러니까 말한 대로 미공개 정보를 내가 취득한 건지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내가 취득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사법기관으로 갈 경우에 판단이 정부의 어떤 징계 수위를 뒤집고 그런 징계 수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도로 복직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창출되는 곳에는 아무리 징계수위나 법적 처벌 제도를 강화한들 범죄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원천적으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 이익이 창출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공공개발은 반드시 공공주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공공개발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민간주택이나 민간자본 또는 개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LH 그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3기 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지방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더 모여라 수도권으로.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출퇴근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으로 모일수록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에 계속 이렇게 대단히 그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자리, 인구 유출 이런 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정말 그 계속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방에서 먼저 분노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LH가 왜 그러면 지금 광명이나 이런 데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가의 농지, 그러니까 매입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농지가 도로가 되고 상가가 되고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럼 사업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LH에. 그다음에 거기에 분양권을 가진 사람 이후에 저기 아파트 값이나 이게 뛸 거 아니에요, 땅값이. 그래서 거기에 투기한 사람 이익이 커지는 이런 방식의 개발이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LH 직원들의 비리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이런 대단히 주택 공급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정부에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홍 변호사님. 국회에서 LH 입법 대책을 추진하는 걸 알고 있어요. 3+1법에 부동산법을 포함시킨다는 건데 어떤 법률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제 국토교통위에 이제 진선중 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명 지금 LH5법이라고 하고 있죠. 뭐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뭐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 거래법 이렇게 5개의 법안이 있는데요. 이 중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좀 중요시 여기는 법은 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 이런 등록 재산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공직자의 이제 부정한 재산을 이제 좀 증식을 방지하고 또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게 2013년 처음 발의되었다가 계속 입법이 되었다 이제 폐기되고 이제 발의가 되었다 폐기되고 지금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좀 이 범위가 좀 크고 이 대상에 되는 이제 직무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도입을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 공직자가 이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이익이나 불이익이 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좀 이걸 좀 자신의 이제 사적 관계자, 뭐 자신의 뭐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이 이제 이런 이해관계인이 있었을 때에는 좀 즉시 이제 이걸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그 해당 사건에서 좀 이제 회피하는 좀 이런 규정인데요. 좀 저는 이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좀 빨리 좀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동기 대표님, 네. 그 지금 추진되고 있는 LH5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촘촘한 보완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일단 제도라고 하는 건 회피하려면 얼마든지 회피 수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뭐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재취업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법이 어디까지 발전을 해왔는 거니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대상 회사인데 그 회사의 업무를 해외사업부 내지는 뭐 민간협력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토목직을 했던 무슨
뭐 행정 어떤 특수 분야 무관한 그런 걸로 해서 입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그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과 그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추진 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직무 관련자의 금융 부동산 기타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이렇게 사익 정보를 이용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가 아닌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촘촘히 이제 걸러지게 하는 거고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시켰는데 일반직도 재산 신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어떤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해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LH5법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아 사무소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5법도 개정되어야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5법뿐만 아니라 LH 임직원의 그 이제 투기 대상지가 대부분 다 농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헌법에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 정신이 무색하게 정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거기에 어떤 그 과정, 심의 과정이나 제출 서류나 이러한 것들을 허위로 작성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가받아서 농지를 소유하고 그 소유한 농지로 어떤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농지법을 또한 개정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정말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그 농지가 어떤 부동산 특이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홍 변호사님.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자, 일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에서 시작된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유로운 시장 경제 전반으로 이걸 끌고 가야 하는지, 이게 바람직한지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가치 판단의 영역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공직자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뭐 국회의원, 뭐 정부 기관, 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뭐 공기업 직원들까지도 이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거래를 좀 제한하는 것들 뭐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면 이분들의 그 하나하나 이제 직원들의 과연 어디까지도 그 거래 제한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 배우자까지, 뭐 직계 가족, 뭐 친구. 뭐 사실 지금 이번 LH 사건을 보면은 어떤 전직 직원이 자신의 이웃 주민을 동원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그럼 이 이웃 직원들까지도 지금 이런 뭐 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어야 되느냐, 사실 그렇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LH5법을 도입을 해서 뭐 직원들의 뭐 거래 제한을 우리가 좀 두자라고 한다면은 좀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아주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죠. 먼저 김민아 처장님. 네, 투기는 만국의 병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이번에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민호 변호사님. 요새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바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습지만 좀 참 슬픈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이렇게 성실하고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남규 대표님.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내지는 투기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이게 공직자들만의 문제인가? 민간 영역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자금들이 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토지공개념 얘기하셨는데 주택과 토지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물음 그리고 그런 어떤 계획에 단초가 돼야 되지 몇 명 공무원 처벌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직사회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벌이는 일,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더불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수도권 중심 도시개발 정책과 부동산 급등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에도 관심과 지혜가 모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